연수부터 한번 스텝 2는 목소리를 해보죠. 구구단을 내가 여러 개 이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3번 1을 출력을 해요. 네, 자, 그 다음 스텝 똑같은 3은 1을 출력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숫자 1을 3번을 썼어요. 그죠? 이거는 재활용을 이게 이제 못하죠. 원하는 단과 그래서 원하는 이게 단이라기보다는 1이 아니라 2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자, 하면 직접 문제이긴 한데 세번 짝수단 작업을 또는 홀수단 짝수고 라는 거를 다 썼고요. 홀수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등을 표현할 수 있다. 값을 어떤 곳에 저장해 자, 놓고 일단 짝수를 체크하는 재활용할 수 방법이랑 있다는 게 홀수를 체크하는 변수의 방법은 또 이전 문제에서 했으니까 핵심이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1을 얘만 자, 바꾸면 여기서 요게 구구단 한 단 만들어주는 거고요. 한 단. 요 바깥에가 자, 함수는 정확히 구구단을 여러 개 변수랑 만들어줘요. 비슷한 역할인데 그리고 그 단이 8번 그래서 8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 함수 똑같이 네. 해볼게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코드 만들어주는 1, 2, 3이 반복 하나의 문제는 기능을 고- 한다라고 만들어주는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만 잘 이 세 줄이 이해하시면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안에 돌아가는 거는 이제 곱이 만들어진 코드고 여기에서 얘 한 안에서 줄이라도 빠지면 실행이 안 되잖아요. 돌아가는 건 단이 만들어진 빠지면 이게 실행이 안 코드가 되죠. 완성돼서 그래서 짝수단만 만들고 싶다 또는 이렇게 홀수단만 만들고 싶다. 코드는 크게 여러 보시면 줄로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 세 줄짜리를 하나의 짝수일 기능일 때만 때만 코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려지면 돼요. 그러니까 실행되면 돼요. 그럼 얘가 그럼 이 짝수단 기능이라는 그- 게 프로그램 이게 단위. 곳곳에서 여러 번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홀수단만 그리고 싶으면 홀수일 때만 얘가 실행되게 하시면 돼요. 3번. 자, 마찬가지로 짝수 기능은 곱을 하고 바뀔 수가 있어요. 짝수 곱일 때만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내가 코드 하나 실행되게 빼먹었네. 하면 돼요. 코드 4를 추가해야 되네. 홀수일 때는 홀수 곱만 실행되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짝수 곱만 이렇게 싹 출력해라. 자, 근데 이 세 개를 여기를 우리가 건드려야죠. 같은 기능으로 놓고 쓴 거잖아요. 근데 얘만 추가해주면 안 되겠죠. 똑같은 얘가 기능이니까 1부터 9까지 9번 출력이 출력이 추가해주고 추가해주고 얘도 추가해줘야 돼요. 그래야 동일한 출력이 기능이 3번 실행이 돼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돼야 되죠. 짝쓸 땐 되고 홀수일 때 안 돼야 되죠. 맞죠? 어제 제가 조건문 설명드릴 때 코드가 실행이 자, 될 근데 수 이게 있고 이제 안될 마찬가지로 수도 있고 함수를 그걸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프로 쓰면 감사라겠죠. 이게 막 함수를 100번 썼어요. 얘를 그럼 100개의 함수 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코드를 다 찾아가지고 코드 4를 추가를 시켜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될 조건만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서 반복문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i가 이 곱을 코드와 이 코드 사이에 다른 저희가 코드가 가는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가 얘네들은 짝수일 반복문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기능을 이렇게 코드랑 계속 이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 풀어보셨죠? 어떤 그 한 100줄째 그 100라인에서 한번 쓰고 500라인에서 한번 쓰고 1000라인에서 한번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2, 4, 반복문을 2, 쓸 수가 8, 없겠죠. 반복문은 이렇게 4개 이어져서 정도 나오게 나오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반복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홀수단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코드 1, 2, 3 요거 한 기능을 여러 번 쓸 단을 때 효율적으로 쓰려면 단을 조절해야 되죠. 단은 여기서 얘를 저장을 방법문이 해서 이 3줄짜리 코드를 얘를 통해서 그려주고 아주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수일 때만 얘가 실행되면 되고요. 홀수가 아닐 땐 이만큼 이 5줄이 실행되면 안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그래서 함수를 이 쉽게 5줄이 접근할 때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안 될 뭘로 수도 보면 있죠. 되냐면 그러면 2% 코드 저장소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써서 이걸 안에 넣어주십니다.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변수라는 건 먼저 선언해서 정확히는 이거잖아요. 변수라는 게 A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A가 집어넣는 거죠. 얘가 실행돼야 되는 조건은 J가 홀수일 때예요. J가 이걸 한 번에 표현한 것 뿐이지. 그래서 요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짝수를 판별하는 거죠. 이렇게 할당 또는 대입 이렇게 부릅니다.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자, 그래서 함수도 이 코드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3단 코드를 저장하기 5단, 위해서는 7단. 먼저 함수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구단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의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 스텝 4는 이제 요거 푸시면 돼요. 자, 여기서 n은 4, m은 20. 이 정의라는 게 말이 이거 어렵지만 하셨나요? 그냥 코드를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코드를 저장할 4부터 건데 20까지. 이제 문법적인 문장 거를 만들어야 여기서는 좀 익혀야 돼요. 함수 문법이 리미트 있어요. 10은 고백 개수예요, 고백 개수. 10개, 19까지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함수의 문법. 다는 자, 함수는요. 함수 5분 짧습니다. 정의를 할 때 함수 안에서 정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한 거 있죠? 함수는 클래스 안에 정의해요. 자, 위에서 만든 거는 일단 2부터 9까지죠, 무조건. 그리고 곱도 1부터 9까지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초보자들은 많이 실수합니다. 함수 안에 함수 정의하면 안 됩니다. 4, 20, 10.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값만 바꿔주면 자, 규칙이 그에 맞게 구구단이 그려지게 하시면 됩니다. 리턴 타입 위에 있어요. 여기. 함수명 제가 적어놨죠. 요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구구단이 2단부터 시작하잖아요. 말로는 이렇게 이제 이라서 그래요. 표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4부터 시작하겠죠. 그리고 20까지 나와야 되죠. 20까지. m인데 20까지 함수를 나와야 만드시려면 되죠. 일단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정의 이걸 넣어야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메인 함수라 그랬죠. 요 안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함수예요. 함수. 곱은 9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의 목표는 리미트까지 제가 나오는 클래스 안에다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이 해주시면 메인 함수도 클래스 안에 있죠. 규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함수는 함수 안에다 정의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안에다 정의해야 된다.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이 클래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얘기를 얘기를 10으로 바꾸고 당연히 여기다 해도 안 됩니다. 함수를 여기다 만들어 5로 바꾸면 10부터 무조건 클래스 30까지 안에 1부터 이게 5까지 이게 약속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그 마시고 중에서 짝수분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소수단마다 라고 들이셔야 돼요. 자바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일단 만드는 거 자,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구구단을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퍼블릭?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스태틱? 그냥 보이드? 반복문이랑 조건문을 같이 연습할 수 있는 똑같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 만들어졌어요.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인데 요게 함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규칙 3 하나 더. 일단은 기본 규칙은 이래요. 예외 사항이 있긴 한데 그건 되게 이제 고급 문법 쪽에 가면 나올 거고요. 지금은 딱 이렇게 이해하세요. 똑같은 변수 2개 만들지 않는 것처럼 함수도 똑같은 이름으로 2개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메인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메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이 변수명 지어주듯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지을게요. 그리고 메인 같은 경우는 여기 뭐가 있어요? 가로 안에.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없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완전 똑같이 생겼죠? 이름만 다르고. 요게 함수의 기본 생김새예요. 요거를 함수 정의라고 합니다. 보셨죠? 규칙을 다 지켜야 돼요. 클래스 안에다 만들어야 되고 함수 안에다 만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턴 타입과 매개 변수와 함수명이 필요한데 요게 리턴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이드가 리턴 타입입니다.
이 테스트가 뭐예요? 여기 함수명이에요. 이 가로가 4개 변수입니다. 요 3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셔야 돼요. 다 지켰죠? 그럼 요거 다 지켰습니다. 그럼 이제 요 코드 1, 2, 3을 저장을 할게요. 여기다 저장하시는 거예요. 이 중가로 열리고 닫히는 중가로 사이에다가 코드를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함수 정의는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드 1, 2, 3을 실행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실 이유가 없어요. 요 3줄짜리 코드를 저장해 놨잖아요. 함수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의된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호출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사용한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함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정했다고 해서 실행을 해봐요. 그 코드 1, 2, 3은 안 나오죠? 실행은 안 됩니다. 이게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바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뭐냐면 이 메인 함수예요. 메인 함수의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입니다. 이거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바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코드를 여기까지 실행시켜줘요. 얘 실행 안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실행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 5줄만 실행이 된 거예요. 지금 코드가 5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지금 이 코드 1, 2, 3을 실행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규칙 4
함수는 호출 해야만 실행된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불러볼게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하는 방법은 이름으로 호출합니다. 변수도 우리가 이렇게 이름으로 쓰듯이 함수도 이름으로 호출을 하는데 아까 테스트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근데 변수랑은 달라야겠죠. 이러면 변수인지 함수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이렇게 가로 열고 닫습니다. 요게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안에 지워주처럼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이 메인 함수도 시작을 합니다. 됐죠? 이게 코드 1, 2 그래서 여기 하게 됩니다. 그죠? 의 시작이면서 안 해줍니다. 네? 요 5줄만 실행이 된 거예요. 지금 코드가 5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지금 이 코드 1, 2, 3을 실행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규칙 4. 함수는 호출 해야만 실행된다.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겠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불러볼게요.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하는 방법은 이름으로 호출합니다. 변수도 우리가 이렇게 이름으로 쓰듯이 함수도 이름으로 호출을 하는데 아까 테스트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근데 변수랑은 달라야겠죠. 이러면 변수인지 함수인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이렇게 가로 열고 닫습니다. 요게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행돼요? 무조건 어쨌든 자바의 대전제는 이거예요. 무조건 여기 메인에서 시작해서 메인에서 끝납니다. 그럼 실행 이렇게 하겠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함수 호출됐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로 갑니다. 이렇게. 누가요? 자바가 이렇게 가요. 더 정확히 여러분들의 자바 JVM이라고 하는데 얘가 여기로 가서 요거를 읽어서 실행을 해줘요. 실행해주고 실행해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되돌아갑니다. 호출했던 거. 요걸 리턴이라고 해요. 그쵸? 다시 제가 이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단 한번 실행해서 코드 1, 2, 3이 나오죠. 나오죠.
요거를 제가 이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쯤에다 한번 찍고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 긴 코드를 제가 3줄밖에 안 했지만 함수가 길면은 막 30줄도 넘어갑니다. 그거를 여러 번 써야 되는데 막 30줄을 복사해서 쓰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줄짜리 아주 단순한 형태로 만든 다음에 저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성이 높아집니다.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게 무슨 또 이점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바꿔야 돼요. 코드 1, 2, 3이었는데 코드 4를 추가해야 돼요. 원래는 3번 추가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저장된 코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4로 코드 4를 추가해주면 어차피 이 부분은 여기 와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적용돼요. 여기도 적용, 여기도 적용, 여기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코드 1, 2, 3, 4, 1, 2, 3, 4, 1, 2, 3, 4. 자, 그래서 안 쓸 이유도 없고 반드시 써야겠죠.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가장 큰 목적과 기본적인 호출 방법과 정의 방법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를 진짜 제대로 쓰려면 지금은 함수가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함수. 근데 함수가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함수에다가 뭔가 우리가 집어넣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테스트 함수는 이제 잠깐 가릴게요.
자, 함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일단 4개의 변수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하나만, 이 규칙 하나 더 추가할게요. 당연하게도 함수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름만 다르면 됩니다. 요거 함수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또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요 밑에다가 이렇게 또 만드시면 돼요. 자, 플러스라고 해볼까요? 플러스. 자, 두 개의 숫자가 있고요. num1과 num2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두 개가 먼저 더해져서 최종 결과값이 나오고, 그 최종 결과값이 리절트라는 곳에 변수에 다시 대입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리고 한번 출력을 먼저 해볼까요? 이거 출력. 자, 그럼 이거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호출하면은 이렇게 네 줄이 실행이 되면서 30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좀 할게요. 밑에다 할게요, 여기.
곱칠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지웁니다. 이제 요거 필요 없습니다. (30이) 나와요.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시작은 무조건 메인입니다. 그죠? 메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요거 하나 정도 적어놔요. 메인 함수 시작. 그리고 요 끝에 메인 함수 끝. 메인 함수 시작과 끝 사이에 30이 나왔습니다. 요거죠, 요거. 요게 실행된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출력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플러스를 쓸 때마다 30이 나와요. 난 30 말고, 난 10 더하기 20 말고, 난 100 더하기 200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100, 200. 300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플러스를 2번 쓸 때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때는 30, 이때는 300. 이때는 10 더하기 20 하고 싶고, 이때는 100 더하기 300 하고 싶으니까 100 더하기 200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럼 얘가 30이 나올 수가 없죠. 얘를 30으로 출력하겠다고 또 10, 2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둘 다 30이 되고요. 자, 그래서 방법은 뭐다? 자, 이 함수의 기능은 알겠어요. 더해가지고 출력해주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근데 값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함수를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으면 더하는 거는 함수 네가 해주되 이 값은 내가 정해줄게 라는 거예요.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근데 함수를 사용하는 입장은 이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달을 여기다 합니다. 10이랑 20이랑 더해라. 100이랑 200이랑 더해라. 자, 그럼 이 10이랑 20이랑 값을 함수가 이 처리하는 이 num1과 num2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과 20 말고 우리가 이 괄호 안에다가 넣는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num1과 num2.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대입을 여기서 하지 않고요. 함수에서 하지 않고 얘를 괄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됐죠? 순서에 맞게 들어옵니다. 첫 번째 10이 여기 첫 번째 변수 num1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 20이 여기 num20, num2로 들어와요. 최종 30이 나오겠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했죠? 30이 나왔고 300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함수에서의 그 입력이에요. 입력. 함수 안으로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을. 자, 그리고 여기서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딱히. 내가 만약 3개를 넣고 싶다. 3개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3개로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죠? 제한 없어요. 1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냥 개수 제한 없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딱히 개수를 정하지 않고. 하여튼 개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이렇게 함수 안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값을 제 맘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되셨죠?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 주세요. 단축키는 Shift F9입니다. 자, 이번엔 이 출력문 말고 요 변수의 상태를 볼 건데, 자, F7 자, 플러스를 호출을 하죠. 그럼 어디로 간다?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 주세요. 단축키는 Shift F9입니다. 자, 이번엔 이 출력문 말고 요 변수의 상태를 볼 건데, 자, F7 자, 플러스를 호출을 하죠. 그럼 어디로 간다? 여기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num 1, 2, 3에 10, 20, 30이 세팅이 된 거 보이시죠? 요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더했죠. 출력했어요. 60이 나왔을 겁니다. 60 나오죠. 다시 돌아가서
리턴 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플러스를 한 번 더 호출하죠? 또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100, 200, 300이니까 넘어갔을 때 넘 1, 2, 3이 100, 200, 300으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또 함수가 시작이 되죠. 리절트는 600이고 600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끝나면 리턴 함수 끝.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함수로 넘어가는데 매개 변수가 있으면 이 매개 변수를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함수에 이 괄호 안에 있는 변수에다가 순서대로 넣어줘요. 그래서 함수 이 정의하는 부분,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변수를 보통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매개 변수.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죠? 없어도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매개 변수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굉장히 잘 확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서클 에어를 2번, 3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잘 하셨는데, 결과를 잘 내셨는데,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클 에어를 2번, 3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잘 하셨는데, 결과를 잘 내셨는데,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내려면 잘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함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수라는 게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함수를 만들 이유가 없죠, 이런 거. 똑같은 것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좀 별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원의 넓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2로 나눌 수도 있고 2를 곱할 수도 있고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3으로 곱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제곱을 할 수도 있고 그 활용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한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함수를 계속 만들면 함수가 수백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건 이제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려면 일단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78.5잖아요. 근데 이 78.5라는 건 여기서 실행해봐서 아는 거고요. 78.5라는 값을 내가 가지려면 결국 이 서클 에어리어가 78.5를 여기서 구해주죠. 구한 다음에 출력하고 끝났어요. 함수에서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함수에서 리턴 할 때 리턴이 뭐예요? 함수에서 일 다 마치고 돌아올 때죠, 이렇게. 여기로 돌아오잖아요. 이때 값을 하나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걸 리턴 값이라고 하거든요. 리턴 값을 하나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리절트잖아요. 리절트라고 한번 담아볼까요?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함수에서 리턴 할 때, 리턴이 뭐예요? 함수에서 일 다 마치고 돌아올 때죠, 이렇게. 여기로 돌아오잖아요. 이때 값을 하나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걸 리턴 값이라고 하거든요. 리턴 값을 하나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리절트잖아요. 리절트라고 한번 담아. 리턴 값을 하나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리절트잖아요. 리절트라고 한번 담아볼까요? 똑같은 코드인 거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이 리절트라는 값이 어디서 필요한 거냐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리턴 값이 필요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함수 끝나면 제가 아까 리턴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무런 값이 없으면은 함수에서 함수 마치고 돌아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대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나 뭐 이런 거 하나 적어주면은 요 값을 리턴할 때 여기로 가져옵니다. 여기로 가져와요. 이해 되시나요? 리턴이 없으면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값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올려야겠다. 리턴 을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면 1이라는 값을 가져와요. 여기에 1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다시 리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리턴을 하게 되시면 내가 1을 리턴했다. 그럼 여기 얘가 1로 이렇게 바뀌면서 값을 남깁니다. 리턴 값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함수의 어떻게 보면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함수라는 게 결국 뭐가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나오는 거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리턴이라는 것을 리턴 값을 사용하시면 이 리턴 값을 내뱉습니다. 함수. 그래서 자기가 호출한 부분에다 남겨요. 이렇게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리턴을 1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면은 여기 10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만약 리턴을 여기다 리절트로 하게 되면은 리절트 값이 남겠죠. 계산된 리절트 값.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빨간 줄이 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일단 쉽게 1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턴 1 하면 갑자기 빨간 줄이 뜹니다.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1로 바뀔 거거든요. 자, 모든 값은 프로그램 세계에서 모든 값은 뭘 가지고 있다? 자료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은) 정수예요. (3.14는) 실수죠. 더블. 헬로 이거는 문자 스트링이죠. 트루 불린입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int string a라고 b라고 할까? 자, 이렇게 변수 하나 저장해 놨어요. 이거 저장해 놨어요. 그럼 저 밑에 가서 저 밑에 한참 뒤에 가서 저 b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 밑에서 sout 해서 b를 사용한다 가정해볼게요. 자, 근데 b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까먹을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뭐였지? 이게 스트링이었나? 인트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은 상태에서 이게 숫자인 줄 알고 이렇게 더하기를 해요. 아니, 뭐라고 할까? 나누기? 를 한다고 해봐요. 빨간 줄이 뜨죠? 이거 왜 뜹니까? b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잡아가 빨간 줄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스트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걸 그냥 진행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문자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 앞에다가 자료형을 붙이는 거는, 야, 이 b라는 것을 네가 무슨 값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자니까 문자처럼 써야지, 만약에 숫자처럼 쓰면은 에러가 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앞에 자료형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료형이라는 거 없으면 b가 문자일지 숫자일지 아니면은 논리값일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스트링이라고 딱 적어 놓으면은 헬로가 될 수도 있고 바이가 될 수도 있고 홍길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값은 어떤 값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자라는 거죠. 그럼 문자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 문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의 어떤 값의 이 자료형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유용합니다. 유용하고 중요해요. 자바에서는.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얘가 아무것도 안 남길 땐 몰랐지만 뭘 남기잖아요. 이제 1을 남길 수도 있고요. 제가 1이 아니라 이렇게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헬로. 그러면 여기 헬로가 나와요. 헬로가 나와요. 그렇죠? 자, 요는 이제 이 남긴 값을 내가 취하는 거거든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변수에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여기 1이 남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하면 저장하면 되죠. 만약에 남기는 게 헬로다. 헬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야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circle area라는 함수가 어떤 값을 남기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스트링 s라고 하면은 얘가 문자를 리턴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값만 이렇게 문자로 남기는 게 아니라 이 circle area라는 함수가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자 값을 남긴다라는 표식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vo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 적는 거예요. 자, 이 void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void입니다.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void면은 리턴이 비어있다라는 의미고요. 내가 이제 리턴을 하나 이렇게 적어요. 리턴 값을. 그럼 비어